그 레이저 한 번에 됩니까? 여러 번에 여러 개의 레이저를 내가 복합적으로 얼굴에 해줘야 된다? 이게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접근성의 문제도 있어요. 짬을 내서 해야 되는 게. 근데 홈케어도 사실 네. 엄청 저렴하지는 않아요. 우리 홈케어 디바이스들 구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처음에 샀을 때는 좋아. 열심히 해. 맞아요. 근데 꾸준한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랍니다. 맞아요. 과연 홈케어인지 레이저인지 그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하시다고 하면 이거 진료실에서 진짜 질문 많이 듣는 거예요. 뭔데요? 집에서 홈케어는 어떻게 해야지 노화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이제 레이저는 했는데 집에서 앞으로 홈케어만으로도 안티에이징이 유지가 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피부과 자주 오시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금액도 만만치 않으니까 홈케어에 점점 더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티에이징의 진정한 승자, 과연 홈케어인지 레이저인지 진검승부를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피부과 의사니까 레이저파. 아, 저는 지금 이제 육아를 하고 집에서 이렇게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홈케어파로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저파. 뭐든 들어와 봐라. 이 노화라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발생을 한 게 아니고 20대부터 해서 지금 40대라고 하면 20년 동안 생긴 거고 50대라고 하면 30년 동안 해서 세포의 변형이 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를 레이저 없이 홈케어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레이저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몇십 년에 걸친 노화를 호전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화의 흔적이 좋아지게 하는 데에는 레이저만한 게 없다. 어때요? 괜찮죠? 뭐 나름 표면적으로 괜찮긴 한데 틀린 말은 없는데 그렇게 레이저를 받으러 갔는데 나의 이 노화는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말이죠. 하나의 레이저로만 되돌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레이저의 여러 가지 조합이 또 필요하고 조합은 조합만큼 돈이 그렇잖아요. 그 레이저 한 번에 됩니까? 또 여러 번 가야 되는데 여러 번에 여러 개의 레이저를 내가 복합적으로 얼굴에 해줘야 된다? 이게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기미도 노화에 의한 거, 주름도 노화에 의한 거, 탄력, 모공, 뭐 다양한 노화에 의한 증상들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저처럼 꿀조합을 추천해 주시는 원장님을 잘 만나시면 자기 공부 아닌가? 딱 필요한 거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 맞아요. 자기한테 이제 잘 맞는 그런 병원 한 곳을 꾸준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그 꾸준한 관리를 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접근성의 문제도 있어요. 자주 오는 거 좀 힘들 수는 있다. 막 시간을 내는 게 여의치 그럴 않으면 수도 있죠. 짬을 내서 해야 바쁘시니까.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들 바쁘시니까. 그러면 짬 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우선 홈케어는 접근성이 정말 좋죠. 홈케어를 뭐 거창한 뭐 디바이스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홈케어에 가장 주는 뭐다? 화장품, 보습제, 화장품, 그리고 약간의 기능성 화장품. 물론 그 기능성 화장품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는 보습과 탄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미에 작용하는 화장품들이 기미 자체를 지금 생긴 걸 다 없애준다기보다는 앞으로 생길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신호 체계에서 좀 차단을 해주고 작용을 해서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면 기미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생길 것도 어느 정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꾸준한 홈케어 를 하면 천천히 늙거나 좀 덜 늙을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부에 도움을 주는 거는 분명하다. 네, 그렇다고 홈케어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화장품 아무것도 바르지 말아라 이런 건 일단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홈케어 꾸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생각보다 꾸준한 게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홈케어 디바이스들 구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처음에 샀을 때는 좋아. 열심히 해. 맞아요. 근데 꾸준한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랍니다. 맞아요. 디바이스를 꼭 쓰세요라고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디바이스도 요즘은 핸디형으로 굉장히 포터블하게 나온 것들이 많아요. 디바이스도
울세라나 써마지 이런 느낌의 디바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거창한 거 말고 보습 인자를 좀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그 정도. 얼굴이 뭐 붉어졌거나 열이 올랐을 때 진정하는 데 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비싸지 않고 저렴한 그런 보습제와 함께 꾸준하게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피부과를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덜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 옷을 아무거나 입고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홈케어도 사실 네. 엄청 저렴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 화장품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 보면 화장품에 이 돈을 들였어요? 이거 레이저보다 더 비싼데요? 하는 화장품 쓰시는 분들도 엄청난 계세요. 화장품도 있긴 있죠. 오, 막 크림 하나가 막 100만 원 단인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게 문제 해결. 일단은 홈케어는 약간 기본으로 꾸준하게. 네네. 이제 앞으로의 노화의 징후라던가 뭐 장기적인 거를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 선크림을 열심히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에 노화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뭐 맞아요. 논문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선크림처럼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주의해 줘야 되는 것만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노화의 징후를 예방할 수 있다. 홈케어 대 뭐 이제 레이저라고 하기보다는 홈케어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냥 기본인 거죠. 보습의 선크림을 무조건 깔고 간다. 제가 생각하는 홈케어 대 레이저의 결론. 중간중간에 레이저로 뭐 네. 10년에 걸친 노화의 징후, 20년에 걸친 노화의 징후 같은 것들 뭐 잡티가 됐건 흑자가 됐건 검버섯이 됐건 주름이 됐건 중간중간 한 번씩 정리를 해주고 가는 거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홈케어를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피부에 무리도 없으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슬기쌤 1년에 한두 번 갔을 때 주로 어떤 것들을 관리받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피부 타입,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1년에 한두 번이라고 하면 네. 나이랑 상관없이 보톡스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보톡스는 주름이 깊어지는 거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려면 꾸준하고 정기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깊어진 거를 피려면 진짜 시술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보톡스는 나이랑 상관없이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각 고민되는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희 스킨나이 연구소와 함께 꾸준히 알아보시면 각각 고민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제가 그때그때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슬기쌤이 또 스나연에서 답장 요정으로 답변 요정으로 활동 중인데 그런 걸로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나이 연구소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